웨비나 맛집 쉐어다이트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트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우리들의 슬기로운 클라우드 생활, 진화된 클라우드 가시성,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를 만나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에서 기업의 IT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사용하시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모니터링 솔루션이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전반에 걸친 전체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그런 오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나아가서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 환경까지 살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IT 환경이 너무나 복잡해졌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모니터링 솔루션으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 스플렁크의 옵저버빌리티가 이렇게 복잡해진 IT 인프라의 운영뿐만 아니라 개발자의 개발 효율성까지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발표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플렁크 코리아 임필교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예. 저도 예전에 전 직장에서 이런 모니터링 솔루션을 몇 개 좀 접해봤어서 개인적으로 오늘 발표 내용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궁금한 것들은 저도 상무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자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슬기로운 클라우드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를 지향하고 계신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기존의 모니터링과 비교하여 어떻게 차별화되고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지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스플렁크에서는 이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쟁사 대비 제공하는지 데모와 함께 소개드리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이 옵저버빌리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왜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던 모니터링을 버리고 새로운 옵저버빌리티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됐는지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거대한 전환의 시대라고 하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020년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10달 동안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일어날 변화가 그 10달에 일어났다는 여러 가지 조사기관의 보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터넷 사용량이 이 10달 동안 70%가 증가를 했고요. 네. 뭐 저희가 요즘 많이 쓰죠. 음식이나 이런 것도 이제 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데 전자상거래가 76%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난 10년간 증가했던 양과 맞먹는 양의 변화가 2020년에 일어나게 된 거죠. 또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찾아뵙고 소개해드리는 것 같이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이제는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기본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로나 이전 네.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게 됐고요. 네. 이러한 형태가 이제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이 좀 그립기도 하긴 합니다. 이게 뭔가 대면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게 또 그만의 매력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영업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고객하고 대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네. 보다 더 생산성 있고 좋은 이런 네. 결과들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또 코로나 4단계라 네. 고객을 어쩔 수 없죠. 직접 뭐. 만나 뵙고 싶어도 못 만나 뵙니다. 네. 이제 모든 고객들이 네. 대부분 줌이나 이런 네, 온라인 맞아요. 미팅을 네. 통해서 만나 뵙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담 형식의 미팅은 이제 이런 온라인 미팅이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직접 이동하실 필요 없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죠, 쉽게 그렇죠. 네.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도 네. 또 효과적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네, 또 일부 또 좋은 점도 있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화가 결국은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고객사들인 기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IT 프로젝트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냥 기존에는 뭐 남 얘기지 뭐 우리한테는 아직 먼 얘기야 라고만 했었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이거 우리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라고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기업들이 더 이상 이제 원격 근무나 이런 온라인 미팅 이런 거 없이는 업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이제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클라우드의 여정에 나서게 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렇게 클라우드의 여정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새로운 시장,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신속한 참여를 위한 민첩성과 보다 빠른 상품 출시 속도, 그다음 서비스 신뢰도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러한 트렌드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기존 온프렘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거에 그치지 않고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서버리스 아키텍처까지 네. 도입을 전례 없는 규모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프라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기업들은 대부분 모노리식한 큰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전부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장표를 보시면 이제 항공사가 티켓을 판매하기 네.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의 경우에는 항공사의 직원이나 아니면 키오스크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에서 티켓을 팔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 모바일 앱 어플리케이션이 다 개별적인 모노리스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고 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다 빠르게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업데이트,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들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요.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굉장히 잘게 쪼개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구성은 이제 각각의 키오스크나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고객과의 접점을 위한 프론트엔드 기능에만 국한되어 있고요. 모든 백엔드 기능들은 필요한 기능별로 마이크로 서비스화돼서 잘게 쪼개져서 나누어져서 동작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또 맞물려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인프라 자체도 이제 온프렘의 단순한 서버 기반 인프라가 아니라 다양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그 다음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서버리스까지 다양한 인프라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잡한 서비스 환경이 구성된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뭔가 구성도는 되게 복잡해진 것 같은데 뭔가 개발자나 아니면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뒷단에 있는 그 인프라 운영자 입장에서는 훨씬 관리하기 편해졌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운영자나 개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목표는 결국 새로운 서비스들, 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가 하나의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선 5년간 차세대 사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새로운 네, 서비스를 네. 출시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기다려서는 비즈니스의 네. 위닝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출시할 거냐. 네. 이 속도가 결국은 비즈니스의 승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텐데요. 그걸 위해서 보다 더 빠른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다 보니 네. 결국 뒷단에서 더 고객은 이제 복잡해졌구나. 쉽게 네. 좋은 네, 서비스를 빨리빨리 받지만 네. 그걸 위해서 관리자나 개발자는 복잡한 환경에서 복잡한 업무들을 더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혁신이 굉장히 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요. 네.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이든 아니면 단순히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퍼스트 시장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기업이든 많은 기업들이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변화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현대화되고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하게 되고요. 마찬가지 인프라 환경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 양쪽에서 동시에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러면 기존의 뭔가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앱을 개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이렇게 막 고객이 요구사항들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를 커버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존의 고객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더 이상 이제 기존 운영 방식으로는 안 되고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변화가 또 유도하고 있는 이런 복잡성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것들이 큰 과제가 되는 거죠.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 현재 이 변화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고객들은 아직까지도 온프렘 환경에서 기존의 모노리식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ERP나 뭐 그런 것들은 여전히 그 방식대로 운영할 거잖아요.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앱 모바일 앱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고객들한테 맞아요.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아마 금융사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은행에 가서 하는 모든 업무들은 예전 방식으로 계속 다 되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뱅킹이나 아니면 MTS 같이 모바일 증권 거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기반의 거래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예전 온프렘부터 새로운 방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런 복잡성과 어려움성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그냥 완전히 바꿔버리면 새로운 것만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통적인 금융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것도 유지를 해야 되고 새로운 것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 전통적인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시는데 네.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네, 네.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것이냐, 이것들이 굉장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대세라는 것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고요. 네, 이 가트너 조사에 의하면 이제 단순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넘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네. 컨테이너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기업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30% 미만입니다만 2025년까지 85% 이상으로 네. 증가할 것으로, 결국 이게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결국 이렇게 기업들은 클라우드 전환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속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복잡성을 또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서비스 간의 복잡한 상호 의존성, 그다음 유연하고 수명 주기가 짧은 인프라, 더 이상 이제 예전처럼 고정된 인프라가 아니죠. 네. 다이나믹하게 오토 스케일링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는 인프라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직접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는 데보스 환경까지 네, 네. 존재하게 되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도전 과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니터링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방식의 이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시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복잡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써왔던 방식이 모니터링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니터링이 지금 현재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는 복잡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잡성을 더 심화시키는 악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장표 있는 각각의 화면이 지금 각각 개별적인 모니터링 솔루션 화면일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단순했죠. 네. SMS로 해서 인프라 모니터링, 서버 쪽에 아니면 스토리지 쪽에 이런 네. 인프라 모니터링을 하시면 되셨고요. 네.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선 와스 서버에서 맞아요. APM 네.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시면 됐었습니다. 네. 그다음 로그 분석을 위해서는 저희 스플렁크와 같은 로그 분석 솔루션을 사용해서 로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하시면 되셨고요. 보통 크게 이 세 가지 형태의 솔루션으로 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해결을 해왔는데요.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더 많이 복잡해져서 더 많은 모니터링 도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인프라 모니터링만 해도 예전에는 단순한 서버 모니터링을 하셨다면 지금은 서버 가상화에 대한 모니터링 툴이 필요하고요. 네, 네, 그렇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컨테이너나 또 쿠버네티스까지 간다면 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툴이 또 필요하게 되시는 거죠. 요즘 트렌드로는 거기서 또 더 나가서 아예 인프라에 좀 독립적으로 서버리스 환경까지 서버리스 아키텍처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다양한 단계의 모니터링 툴이 또 필요하게 되십니다. 뭔가 새로운 인프라를 활용을 할 때마다 그 인프라 환경에 맞는 개별적인 모니터링을 계속 추가해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된다면 네. 클라우드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 AWS면 뭐 클라우드 와치인가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애저 모니터링 해갖고 그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모니터링을 또 제공하니까 맞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예. 그것도 되게 부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AWS 한 군데만 쓰신다면 오히려 조금 낫지요. 이제 멀티클라우드로 맞아요. 가시면 네. AWS만 보고 배워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네. 구글이나 애저나 관련된 이제 네. 듀얼로 구성된 클라우드에 대해서 또 모든 걸 다 배우고 거기에 네. 맞는 모니터링 툴을 또 사용하셔야 되죠. 그러니까요. 결국 운영자 입장에선 들여다봐야 될 화면이 너무 많아지셨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발생하면 야,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냐, 이거 자체부터도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시는 거죠. 뭐 그 문제를 이렇게 모니터링 툴로서 들여다보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으면 진짜 다행이죠. 대부분 그렇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자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할 관계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해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데이터 소스가 사일로화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한눈에 볼 수가 없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전부 다 개별 솔루션이잖아요. 네. 결국은 수집된 모니터링 정보가 그 솔루션 하나에서만 사용이 되고 많은 구조입니다. 그러네. 그럼 통합적인 분석이 전혀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선 결국
운영자가 열심히 수동적으로 그 모아야 모든 돼. 것들을 모아서 네. 연관시켜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거 할 시간도 없을 만큼 모니터링 할 게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야, 그렇다고 경영진에서 사람을 더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사일로화된 데이터 소스가 사일로화되고 그 솔루션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가시성이 파편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정적인 가시성밖에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경우를 기존의 지금 모니터링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보통 기존 모니터링을 운영하실 때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고객한테 벌어질까요? 일단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가 멈추는 거니까 이용할 수가 없게 될 거고, 그럼 뭐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죠. 그럼 최대한 빨리 서비스 복구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서비스가 복구가 되면 이제 CIO나 책임자분께서 네. 이제 워룸이라는 것들 꾸며서 이제 모든 관련된 부서 사람들이 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네. 장애 원인에 대해서 네, 토론이 네.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지금 참석하신 참석자분들이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자, 운영팀에서 서버가 어찌어찌해서 서버 모니터링 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맞아요. 팀에서는 APM을 봤더니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이런 식의 핑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잘못 아닌데? 그쪽에서 먼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핑퐁 치는데 경영진은 막 엄청 지금 짜증날 거잖아요. 일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 핑퐁 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 그런 식으로 가시성이 부족해지니까 전부 다 자기가 보고 있는 가시성에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 개별적인 우물한 개울이군요, 완전.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보는 가시성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다들 네. 문제가 없다는데 대규모 서비스 장애는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다음 재발을 막을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 답이 없는 이런 괴로운 환경이 여러 번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 나가 하고 그냥 막 짜증낼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아. 전문성이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결국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하는데 과도하게 시간이 소모가 네네.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문제 해결의 시간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게 그치지 않고 요즘 또 중시하는 사용자 경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의 확장까지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일어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확장되려면 관련된 서비스 인프라도 확장이 돼야 되는데 네. 인프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장애 가능성, 그다음 장애 복잡성은 더 심화가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 또 비즈니스가 성장하면 그것 때문에 장애나 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심해져서 비즈니스가 확장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진짜 있고요. 답답하겠다. 자, 그래서 왜 옵저버빌리티냐라는 게 이제 여기서 좀 나오게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많은 아까 설명됐던 많은 문제들이 결국 블라인드 스팟, 가시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가시성의 부족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쉬운 예가 이제 생존 편향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생존 편향 문제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네. 미국 공군이 조종사들이 무사히 귀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혹시 저 빨간 게 저게 총탄 자국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귀환한 비행기를 대상으로 해서 네. 어디에 총알을 많이 맞았는지 연구를 해서 네. 이 총알을 많이 맞은 데를 아, 더 두껍게, 철판을 아. 두껍게 해서 보완하면 네. 조종사들이 귀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그러겠네요. 네, 이런 네. 연구를 했었어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탁월한 수학자가 계셔서 네. 반대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수집된 데이터는 네. 기지에 귀환한 생존한 전투기에 대한 데이터고 한정된 데이터구나. 맞습니다. 샘플링한 데이터네, 완전히. 예, 기지에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들은 네. 결국 저기에 표시되지 않은 빈 공간에 총알을 맞아서 기지에 돌아오지 못했을 거다 이런 추론을 가져가게 됐어요. 진짜 이게 어쨌든 여기에 맞으면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오히려 여기는 배제하고 다른 데를 더 보강해야 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조종사들의 생존성을 높인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예가 결국 이런 한정된 가시성이 어떻게 잘못된 결론을 끌어내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좀 너무 무서운 사례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게. 네, 야. 결국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에서 옵저버빌리티 진화는 네. 필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모니터링은 결국 우리가 이미 저기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위험 요소를 네. 항상 주시하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장애를 최대한 빨리 감지하고 네. 그다음 어떻게든 이거를 대응하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죠. 음, 하지만 환경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옵저버빌리티라는 개념은
단순히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서비스 인프라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을 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요소를 찾아내고요. 그럼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발생 원인은 효과적으로 찾고 해당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모니터링이 포인트 툴 방식이라면 네. 옵저버빌리티 방식은 통합된 인티그레이티드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한두 가지의 모니터링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통합된 플랫폼에다 놓고 네. 거기서 분석을 하는 이런 방식의 개념이고요. 네. 또한 단순히 모니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대시본도 형태로 화면에 뿌려주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네. 기업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뭐 언제 어떤 식으로 캐파를 늘려야 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장애가 발생했으면 도대체 이 장애의 원인은 뭔지 네.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이 됩니다. 그 플랫폼에서 이 장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하세요 라고 뭔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식의 가이드가 아니라 장애의 정확한 원인이 뭔지를 이것 때문에 찾아내는 장애가 겁니다. 발생한 거니까 여기를 예.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봐. 예,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요?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를 보다 빠르고 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개념이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이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가시성에 이제 AI까지 적용되면 아주 유용하겠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AI가 뭔가 가미가 돼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이 될 네. 텐데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이런 옵저버빌리티는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필요한 모든 스택과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옵저버빌리티, 관찰 가능한 시스템일수록 문제의 원인 파악과 해결이 더 빨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세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에 대한 매트릭 데이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트레이스 데이터가 네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처리가 돼서 나온 결과인 로그 데이터.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네. 문제의 원인 파악과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잘 알고 계신 이제 인프라 모니터링을 통한 이제 매트릭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어디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최대한 빨리 디텍트할 수 있게 감지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또한 어플리케이션 트레이스 데이터를 통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의 발생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주고 네.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드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로그 정보를 활용해서 그 문제가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관련된 처리 결과를 쭉 추적하면서 정확한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요 매트릭이랑 트레이스 요 데이터를 가지고는 현재 발생한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예, 네, 그리고 로그 데이터는 혹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예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매트릭이랑 트레이스 정보까지 활용해서 네. 발생한 포인트를 어느 장비에 어느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네.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 로그 정보를 해서 왜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뒤에 데모로 해서 네. 문제를 분석하는 하나의 샘플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옵저버빌리티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 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의 복잡한 구조로 인한 인텍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다음 이런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같은 문제가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자체도 똑같이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계속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고 새로운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네. 하긴 뭐 예전에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뭔가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어떤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야 라는 걸 발견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들여다보니까 기존에 발생했었던 그 원인 때문에 또 발생을 하는 케이스 이런 게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과거에는 네. 안정화 기간이라는 것들을 가져서 맞아요. 그런 맞아요. 안정화 기간을 통하면 네.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 원인을 좀 제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서비스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네. 이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간을 기다릴 시간이 없잖아요.
기가질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정화가 불가능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죠. 과거에는 인프라 자체가 한번 구축하면 변동이 없으셨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네. 지금은 심하게 얘기 드리면 시간 단위로 인프라 구조가 변합니다. 아. 근데 안정화를 할 시간 자체가 너무 없으세요. 네. 네.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전엔 한 번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면 네. 차세대 할 때까지 5년간 맞아요, 그 맞아요. 어플리케이션을 네. 사용하셨는데 네, 네, 네. 지금은 수시로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아. 모바일 앱 쓸 때 모바일 앱 맞아요. 업데이트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경험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안정화 시간이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옵저버빌리티의 필수 요건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고요. 이런 모든 데이터를 통합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확장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AI 부분인데요. 네. 이 데이터 자체가 과거와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서버 한 대에서 발생했던 데이터가 뭐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그 서버 한 대에서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팟이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네. 보통 40배에서 50배 이상의 많은 그렇죠.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팟이 동작합니다. 네. 결국 물리적으로 볼 때 아니면 버추얼하게 볼 때 서버 한 대가 지금은 40, 50대 이 버추얼한 서버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대당. 네.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될 데이터 양도 그만큼 4, 50배가 거죠. 늘어나게 네, 됩니다. 네, 맞아요. 어플리케이션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보면 됐다면 네. 지금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 전부 다 쫓아가면서 네.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음. 너무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운영자가 그것들을 자기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과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을 접속해서 네. 분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인프라 확장, 운영 효율성 이런 측면에 AI가 가미가 되면서 사람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이나믹하게 확장이 되고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잖아요. 예,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모니터링 영역에서도 AI가 그 부분을 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저버빌리티를 통해서 고객 경험도 향상시키고 그다음 서비스를 출시할 때 서비스 출시의 품질이나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발자의 생산성도 마찬가지로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에서 이 모니터링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AI 기반의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서버에서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넘어갈수록 해결해야 될 업무 양이 수십 배가 증가하잖아요. 많아졌어요. 이런 물리적인 관리 업무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은 전혀 또 늘어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수동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은 불가능하게 되고요. 결국은 자동화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화 예도 이 뒤에 잠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로 클라우드 환경은 이제 온프렘과 달라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습니다. 온프렘에서 운영하시는, 특히 인프라 모니터링 운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프렘에서 인프라 모니터링의 기본 단위는 리얼타임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리얼타임은 거의 서브 세컨드예요. 1초 이내에 모든 것들이 감지되고 알람이 울려줘야 됩니다. 네. 하지만 클라우드는 더 이상 내 인프라가 아니고 퍼블릭 인프라를 빌려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실시간의 구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고객들은 이런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초단위가 아니라 거의 분단위의 장애 감지 및 알람을 겪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분단위 이제 너무 느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애를 감지하는 데만도 2, 3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모든 문제 해결은 결국 장애 감지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문제 해결의 시간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보다 더 조기에 서비스 문제들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장애 원인 분석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트릭과 트레이스 로그의 긴밀한 연관 분석 능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상호 의존적인 요소에 대해서 가시성을 통해서 정적이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이 추적할 수 있는 가시성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3티어 구조로 웹, 와스, DB 이렇게 제공되는 스태틱한 환경은 이미 끝났지요. 이제 다이나믹 환경에서 네. 도대체 어떤 컨테이너가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를 담고 동작을 하게 될지 예측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쉽게 그런 다이나믹한 변화를 인지하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성이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모든 이 트렌드는 결국 쿠버네티스입니다. 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자원과 헬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에 대해서 왜 옵저버빌리티가 필요한지, 옵저버빌리티와 기존 모니터링과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 어떠한 형태의 옵저버빌리티의 접근법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스플렁크가 갖고 있는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 스위트 통해서 스플렁크는 이 옵저버빌리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남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